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2의 월급 통장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연 15%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 월배당 ETF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기초자산이 글로벌 지수 또 미국 30년 국채를 다뤄봤고, 이번 시간에서는 국내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 지수와 국내 고배당주를 다뤘을 때 2월 분배금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국내 커버드 콜에서 나오는 이 분배금은 세금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고요. 또 최근에 뜨거운 이슈죠. 또 그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이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는데, 특히 연금절세 펀드 IS 계좌에서 커버드 콜 분배금을 받았을 때 과세 이연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과세 이연이 안 되는지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배당 커버드 콜 ETF 기초자산 국내 코스피 200 지수와 국내의 대표적인 고배당주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표적인 커버드 콜 ETF는 지금 한 2개 정도가 있고요, 국내. 그리고 또 고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담는 경우도 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는 우리 라이스, KB자산운용에서 나온 라이스 200 위클리 커버드 콜,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에서 나온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있습니다. 전부 다 국내 지수와 고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지만 목표 분배율은 다 연 15%, 높죠. 그리고 최근 분배율을 봐도 이번 달에 뭐 1.46%, 그 다음에 1.23% 등 다 목표 분배율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자산을 코스피 200 지수로 하고 있고요. 둘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ATM, 위클리 전략을 쓰고 있죠. 아무래도 박스권에서 그 움직이는 지수의 흐름상 먼슬이나 위클리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위클리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상 한 콜옵션 매도 비중을 28%, 그리고 기초자산 상승률을 얼마죠? 72% 정도 쫓아가겠죠. 그 다음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차이점이 코덱스 라이스의 차이점 같은 경우를 보시면 되면, 하나는 위클리 커버드 콜이고 하나는 타겟 커버드 콜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타겟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목표 분배율 15%를 연 고정을 시킨다.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콜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30%가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비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초자산 상승률도 거기에 따라서 70% 높게 쫓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7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국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연간 배당이 통상 1.8에서 한 2% 정도 됩니다.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콜옵션 매도 비중으로 옵션 프리미엄을 한 13% 정도로 맞춰서 연 한 15% 정도의 분배율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차이점은 라이스 같은 경우는 월말 배당이고 코덱스 같은 경우는 월중 배당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보수를 보시게 되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라이스 같은 경우가 그 0.3% 정도, 그 다음에 코덱스가 0.39%, 총보수는 라이스가 조금 더 저렴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초자산이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아니고 그 금융, 국내 고배당주입니다. 국내 고배당주는 대부분 우리 금융지주, 은행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코덱스 금융배당 탑10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10개의 금융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상 금융지주, 그리고 은행주, 뭐 신한이다, KB다,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증권사, 뭐 삼성증권, 또 보험사, 뭐 삼성화재, 동부화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주로만 10개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위클리 옵션을 쓰고 있고 최근에 국내 코스피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밸류업 정책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주주 환원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그 다음 배당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한 그 코스피 200 지수나 국내 고배당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런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옵션 프리미엄이 여기 비과세입니다. 우리 세법을 보게 되면 국내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매매 차익은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요. 이게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연 15%다 목표 분배율이 그러면 1억을 만약에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500만 원의 분배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통상 배당이 얼마죠? 2%니까 한 300만 원 정도만 과세가 되고 나머지 1,300만 원 정도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게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러스 하나자산운용에서 나온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 전략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만 넣는 게 아니고 금융주 비장은 통상 한 67%, 그 다음에 여기에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라든가 특히 기아의 어떤 그 비중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위클리 옵션이 쓰고 있고 역시 한 28% 콜옵션 매도 비중, 기초자산 상승률은 한 72%를 쫓아가고 있고 월말 배당인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께서 요 코덱스 200짜리 하나, 그 다음에 고배당주 하나를 갖고 계신다면 한 달에 2번 분배금을 지급받는 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 중에서 나는 커버드콜이 싫다. 왜? 기초자산 상승률이 100% 못 쫓아가는 게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요 커버드콜을 빼고 플러스 고배당주라고 있습니다. 요거 많이들 우리 가입들 하시죠? 한국급한 K슈드라고 합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분배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만 따진다면 이거의 한 절반, 연간 5, 6% 정도의 배당 수익률 나오고요. 국내 코스피 지수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좋은 한 30개 종목이 들어있어서 한국판 슈드라고 많이 합니다.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는 연배당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월배당으로 바뀌었고요. 중요한 거는 배당 성장률이 미국의 그 슈드 같은 경우가 통상 한 11% 정도 되는데 더 높아요. 2012년 상장한 이후에 배당 성장률이 연간 15% 이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 ETF에서도 커버드콜이 싫으신 분들은 이걸로 활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커버드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을 볼까요? 기초자산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한 달 수익률이 한 3.8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라이스 위클리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한 1.42% 나왔죠. 어떻습니까? 통상 한 70% 쫓아가죠. 거기에 지금 옵션 프리미엄을 1.25% 이상 받았기 때문에 그걸 더하게 되면 그럭저럭 한 70% 정도 쫓아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코덱스 200 타겟 커버드콜 같은 경우가 기초자산 상승률을 상당히 잘 쫓아갔다. 오히려 라이스보다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당주 같은 경우는 통상 매매 차익, 자본 차익을 기대하면 안 되겠죠. 예, 아주 우리 옵션 프리미엄과 배당을 따지는 높은 고배당주기 때문에 사실 그 자본 차익은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0.77, 0.5%밖에 쫓아가지는 않았지만 높은 분배율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또 이제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상을 보게 되면 우리 그 순환매 장세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섹터 로테이션 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비싼 종목, 특히 그 나스닥 종목 중에서 AI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빅테크, 그 다음 맥세븐 주식 같은 경우에서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자금이 일부 빠져서 저평가된 중국의 빅테크 기술주 종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뭐 징동닷컴 이런 중국의 기술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해소된다고 하면서 유럽의 유로스탁스 50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도 YTD 연초부터 따지게 되면 한 10% 이상
오히려 S&P 500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는 이제 어떤 관세라든가 도지, 요게 지금 그 시장에서 어떤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죠. EU라든가 멕시코, 캐나다 등의 관세를 한 25% 정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통상 상품 가격, 수입 물가가 한 8% 정도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기준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이 또 조절받을 수가 있고 또 도지라고 정부 효율부라고 하죠. 요것 때문에 최근에 그 어떤 비용 절감, 정부 구조조정, 그래서 비용을 절감해서 그걸로 어떤 세금을 좀 감세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채 발행을 조금 규모를 줄여서 장기 채권의 어떤 금리를 안정적으로 내리는 데 큰 효과가 그 도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그 단기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10년물 금리는 빠르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좁아지고 있죠. 장단기 금리 차가 좁아진다는 것은 성장이 둔화된다고 합니다. 성장이 둔화되게 되면 앞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채권시장은 안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중국과 유럽 코스피 시장도 또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박스권으로 들어가겠죠. 박스권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네, 커버드 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장 사항도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금 확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MF에. 그래서 이런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ETF 수익률이 빠져도 일반 ETF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5%, 10%, 20% 빠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시죠. 팔고 싶으시죠. 하지만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한 10%, 15%의 분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현금 흐름을 따박따박 받으시면서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4번 정도의 5% 조정장, 그리고 또 한 2, 3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올해도 아마 그 좀 10% 이상의 어떤 조정장이나 또 하락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3년차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때 내가 갖고 싶은 커버드콜 ETF나 일반 ETF를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활용하시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시고 특히 바이더딥, 안전마진을 초기에 확보해서 원금이 손실되지 않으면서 한 10% 이상의 분배율을 따박따박 받는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ETF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특히 분배금 중에서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입니다. 배당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배당은 연금 계좌에서는 과세 이연이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최근에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연금 계좌와 일반 계좌에서 ETF를 담았을 때 세금 효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연금 계좌라는 건 뭐가 있죠? 연저펀, 연금펀드, 또 IS 계좌, 개인형 IRP, 퇴직연금 DC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형 계좌죠. 우리 먼저 섹터, 국내 고배당주나 코스피를 내가 계좌에 담았다. 연금 계좌에 담을 수도 있고 일반 계좌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매매 차이가 어떻습니까? 대주주간이 이산 국내 주식형 펀드, 주식형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은 다 비과세죠? 네,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을 받았어요. 국내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 소득은 과세죠. 15.4%. 하지만 국내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는 과세 이연이 됩니다. 재투자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채권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는데 만약에 채권을 내가 대한민국 국채라든가 한국전력공사채를 직접 내가 직투한다 하시면 매매 차익은 비과세예요. 하지만 이 채권의 이자는 15.4% 과세입니다. 하지만 내가 채권을 중기형 ISA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을 담을 수가 있죠. 여기에 채권을 담으시게 되면 매매 차익도 비과세고 이자도 과세연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일반 계좌에 또는 연금 계좌에 ETF나 펀드로 채권을 간접 투자하시게 되면 이거는 또 15.4%의 과세가 된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섹터, 국내 상장 해외 지수, 뭐 코덱스의 미국 배당 다우존수다 많이 담으시죠? 또 S&P 500,
나스닥 100 제일 많이 담으십니다. 한번 볼까요? 일반 계좌에서 담으시면 매매 차익과 배당 소득은 다 15.4% 과세. 특히 배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25년 1월자로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개정이 돼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미 조세 협약에서 15% 주식 배당 과세입니다. 이거는 연금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최근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연금 계좌에서 매도하시고 다른 국내 뭐 커버드콜로 들어갔다 하시는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해외 채권 ETF 같은 경우는 당연히 15.4% 과세입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내가 해외 채권을 담으시게 되면 이거는 과세 이연이 됩니다. 그런 기존의 연금 계좌에서 그러면 15%로 과세된 배당 부분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이중과세가 된다고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최근에 기재부에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왔죠. 통상 15% 세율로 과세되지만 14%로 원전 징수했다고 가정을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55세 이후 뭘 하죠? 5.5% 저율과세로 연금소득세 띄죠. IS 계좌 같은 경우는 비과세 200만 원 이후에 나머지 초과 금액은 어떻게 되죠? 9.9% 분리과세로 뛸 때 기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해 준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계좌에 국내 커버드콜 ETF를 담았습니다. 매매 차익 비과세, 배당 소득은요 15.4% 과세죠. 하지만 연금 계좌에 담으시게 되면 매매 차익 비과세고 국내기 때문에 역시 과세 이연 재투자, 복리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 특히 옵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 해외 커버드콜 ETF를 담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 15.4% 과세, 배당은 15% 과세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연금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도 과세 이연되고 배당 소득만 15% 과세되지만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과 채권 이자 역시 과세 이연됩니다.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은 15.4% 일반 계좌에서는 과세가 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분배금, 과세 이연이 된다는 점. 그리고 해외 상장, 우리 뭐 QQQ라든가 스파이라든가 이런 직투,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은 가입이 안 되죠, 연금 계좌에서. 근데 일반 계좌에서 내가 뭐 QQQ나 VO나 슈드나 또는 직투하시게 되면 해외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을 따르죠? 연간 개인별로 손익이 난 부분과 손실을 한 부분을 상계 처리해서 그리고 여기에 연간 개인별 250만 원을 공제한 다음에 과표가 나오겠죠. 그 과표에 양도세 22%를 적용해서 매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양도세라는 것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은 납부하지만 종합소득세라든가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점, 이것도 하나의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연금 계좌와 일반 계좌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결론은 연금 계좌에 국내 고배당이나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여기에 맞는 커버드콜 ETF를 굳이 담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연금 계좌에는 쭉 시간이 지나면 장투하게 되면 우상향할 수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S&P 500, 나스닥 100 같은 일반 ETF를 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고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에서 현금 흐름이나 인컴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담는 게 더 메리트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기초자산이 국내 고배당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연금 계좌와 일반 계좌에 대해서 과세책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주 이런 영상을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